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엔 우리 전산세무 1급의 법인조정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 총정리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우리가 법인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정 등록 들어가서 합계 등록하면서 우리가 조정, 뭐 입금산입, 뭐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조정들의 이제 문제만 따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조금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하고 이번 시험에 우리 법인조정 만점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그러면 우리가 문제상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죠. 네,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우리 당기분 손익계산서상에는 뭐 법인세 비용이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냥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우리 뭘로 처리하면 돼요? 송금, 불산입.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 처리해 줄 거고요. 소득 처분은 우리가 기타, 사회, 유출로, 기사유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 이제 접대비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접대비가 나오게 되면 접대비는 일단 우리가 문제상에서 주어질 때 어떤 식으로 주어질까요? 일단 우리가 접대비 한도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한도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접대비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네,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대비 문제에서 또 나오는 게 당기분 접대비 안에는 대표이사의 사적 경비가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적 경비 부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 경비 마찬가지 당연히 소득 처분은 우리가 이제 송금 불산입 처리할 거고 뭘로 처리해야 돼요?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어지는 문제들 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그런데 이제 이 감가상각비는 문제의 출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금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전기분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전기분 추인. 그러니까 전기에 한도 초과했었던 걸 단기에 추인한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송금 산입해 주셔야죠. 그렇죠? 송금 산입. 이쪽에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송금 산입. 그리고 전기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보 감소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단기에 부인액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단기 부인액이 얼마가 생겼다. 이렇게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송금 불산입 처리해야죠. 그렇죠? 송금 불산입 이번에는 유보 발생으로.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전기분에 한도 초과분이 있어서 이번 연도에 추인을 하는 경우의 수와 단기에 부인액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자가인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 자가인 경우에 어쨌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했으니까 송금불산입 처리는 할 거예요. 송금불산입 뭘로 처리해요? 우리는 유보 발생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렌트나 리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렌트나 리스에 한도 초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송금불산입 처리해주는 건 똑같고, 우리는 소득 처분을 기사유, 기타 사회 유출로 우리가 소득 처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 뭐가 또 나오냐면 업무 미사용분. 네, 업무 미사용분. 업무 미사용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송금불산입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까지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또 뭐가 자주 등장을 하냐? 세금과 세금과 공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기분 뭐 세금과 공과에는 뭐 범칙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가산세가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범칙금이라든지 가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우리 다 기사유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금과 공과에서 이제 우리가 유의사항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토지의 취득세가 나와요. 가끔. 그쵸? 원래 토지의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죠. 그쵸?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고, 대신에 토지는 우리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보 발생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서 나와 있는 것들, 우리가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순서대로 이제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선급 비용이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 그런데 이 선급 비용은 문제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의 구조가 조금 여러 가지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단기의 선급 비용을 과다 계상했을 때, 그래서 단기의 선급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더라. 단기에 선급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아놨으면, 원래는 비용 처리했어야 되는데 모두 다 선급 비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단기의 선급 비용 과다 계상은 송금 산입해 주셔야 합니다. 송금 산입. 대신에 단기에 생긴 거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고, 유보 발생. 대신에 얘가 다음 기가 됐을 때 뭐라고 나와요? 전기 과다분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전기에 과다 계상했다. 과대 계상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단기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기분에 대해서 우리는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가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멘트랑 또 똑같은 멘트 중에 뭐가 나오냐면 단기 선급 비용 미계상이 있어요. 단기에. 그러니까 과소계상이 되는 거죠. 미계상. 그러면 단기에 비용 처리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단기에는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불산입,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입니다. 단기에 생긴 거니까. 항상 단기분에 대해서는 유보가 만약에 생기면 발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이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보 감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전기 선급 비용 미계상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전기 선급 비용 미계상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는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겠죠. 송금 산입 유보 감소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성급 비용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단기에 비용 처리했냐 안 했냐를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에 비용 처리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럼 비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급 불산입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성급 비용을 기준으로 나오는지 보험료 뭐 이런 비용을 기준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성급 비용으로 처리된 내역이냐 아니면 보험료로 처리된 내역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의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연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임원의 규정 초과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여금 예전 과목에 우리가 규정 초과 상여금 규정 초과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임원의 규정 초과 상여금이니까 당연히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송금 불산입 그리고 대표자 소득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의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우리 평가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다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다. 그럼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으면 우리는 자산이 그만큼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유가증권의 평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우리는 입금 불산입 처리해 주셔야지 됩니다. 입금 불산입 대신에 이 단기매매증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유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 생겼다. 우리 평가 손실이 생겼다. 라고 하게 되면 평가 손실을 또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 불산입 처리를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송금 불산입 마찬가지 유보 발생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매도 가능 증권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매도 가능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기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 생겼다. 평가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분계를 그냥 해버리세요. 분계를 그냥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거냐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분계된 거를 반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러면 첫 번째는 이익이 없어지는데 우린 얘를 입금산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입금산입 대신에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처분은 기타로 소득처분해 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입금 불산입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보 발생으로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반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데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입금산입 아니고 얘 송금불산입 얘는 송금산입 뭐 이렇게 글자 바뀌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은 개념이니까 플러스 조정에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조정에 우리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 그럼 반대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생기게 되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올 거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반대쪽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이쪽으로 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저는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익과 손실로 그냥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처리할 겁니다. 송금 불산입 처리하는데 얘 개정 과목은 자산이니까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손실이 반대쪽으로 가면 얘는 이제 송금 산입해 줄 거고요.
송금 산입해 줄 거고 얘는 소득 처분을 무조건 기타 포괄 손익의 잉여금의 증가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이 생겼을 때 우리 지금 얘는 평가 손실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중으로 조정이 필요하더라. 이중으로 조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반대쪽으로 양쪽에 모두 조정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시험 문제 중에 자산 수증 이익이다라고 하는 게 가끔 나와요. 자산 수증 이익.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자산 수증 이익은 뭔가 기증받았으니까 수익인 거는 맞아요. 입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결손 보전이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결손 보전이 목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주주들한테 우리가 기증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득 처분은 우리가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합계표에서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지 되고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프린트해 보시면 첫 번째 지난 108회 기출 문제 중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작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접대비가 나왔고요. 접대비 5,800인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분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접대비에 사적 경비에 해당하니까 사적 경비에 송금 불산입 500만 원입니다.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조정 하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이 4,300인데 우리 접대비 쓴 건 5,800이니까 우리는 1,500만 원.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사적 경비로 뺐으니까 1,000만 원만큼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 5,800인데 사적 경비 500은 이미 송금 불산입으로 빼버렸고 그럼 이제 5,300만 원이 접대비로 남아있는데 접대비의 한도가 4,30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1,000만 원만큼을 송금 불산입 기사유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에 대한 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전기상각 부인액이 100만 원이 있고 단기상각 범위액이 9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기상각 범위가 900만 원인데 700만 원 상각을 했으니까 200만 원의 여유 공간이 있죠. 그래서 전기분에 대한 부인액 중 우리는 100만 원을 추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 보니까 단기에 송금 산입 100만 원만큼을 100만 원이 있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유보 감소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의 추인액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거고요. 법인세 2,300만 원입니다. 본사 사옥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 재산세는 우리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중에서 우리가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 108회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고 자, 그 다음은 또 우리 이제 104회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104회에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임차료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임차료가 뭐에 대한 거냐? 업무용 승용차가 임차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임차료. 업무용 승용차가 임차료라고 주어져 있고 렌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260만 원인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800만 원이래요. 그럼 800인데 1260을 썼으니까 460만 원만큼. 그러면 460만 원만큼 임차료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 임차료는 곧 리스료다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거. 자가는 임차가 아니죠. 차량 운반구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임차료에 대한
그래서 한도 초과의 460만 원만큼이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이 자본에 계산되어 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300만 원이 있으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도 300만 원. 그럼 반대로 매도가능증권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유보 발생. 그래서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300만 원. 그 다음에 송금산입에 우리 기타 포괄손익유기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을 우리가 기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입금 산입했는데 기타예요. 기타로 쓰는 것의 계정 과목은 평가 손익.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 기타, 얘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유보 발생은 매도가능증권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의 72,000원 부가세, 납부지형 가산세입니다. 세금과 공과의 범칙금 가산세에 해당하는 거 72,000원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급비용 120만 원, 12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한 1년분 사무실 임차료 총액이면 전액 선급비용이라 했대요. 그럼 12월 1일 날 했으니까 우리는 선급비용이 내년도분이 선급비용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거만큼은 임차료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당기에 미계상하게 됐어요. 맞죠? 당기에 우리가 당기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쵸? 그래서 당기 과다계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다시 한번 볼게요. 12월 1일 여기다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자, 우리 이렇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12월 1일 날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을 했고요. 그럼 내년 11월 30일 거까지의 임차료를 지불을 했겠죠. 그런데 얘 전체를 뭘로 처리했다?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요만큼 내년도 차기분에 대한 게 선급비용인 거고, 그리고 단기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임차료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분해 놓은 게 다 선급비용으로 잡았으니까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생겨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손금 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급비용, 비용이 과다하게 상되어 있다. 너무 많이 잡혀 있다. 그래서 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송금으로 산입해 주시면 됩니다. 1년분 120이니까 한 달치 얼마만? 10만 원을 우리는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우리 한 회차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한 회차만 지난 101회 기출문제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나와 있고요. 자, 문제 1번서부터 보시면 손익계산서상 임원 상여금 500만 원, 제조원가 명세서상 직원 상여금 2,500만 원이 계산되어 있다. 단 당사는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상여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손익계산서의 상여금은 임원이에요. 임원. 그 다음에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상여금은 직원이라고 되어 있고 직원은 규정이 없어도 상여금을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임원의 규정 초과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급 규정이 없다 그랬으니까 임원에 대한 상여금 5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업무용 화물트럭의 자동차세 과호납부금에 대한 환급금 20만 원과 환부이자 만 원을 모두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 환부이자를 다시 정리를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우리 환부이자가 가끔 잘 나와요. 잘 나오게 되고 이 환부이자는 우리가 자동차세를 원래 납부를 했을 때 세금과 비용으로 처리를 했겠죠. 근데 너무 많이 내서 얘를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수입으로 처리를 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돌려받으면서 환부이자로 추가로 돌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부이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법인세법에서 환부이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돈을 그만큼 맡겨놓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할 거다.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할 거고, 얘는 뭐 다음 연도에 다시 정리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처분은 기타로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환부이자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냥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부이자 10,000원을 모두 자비익으로 처리했으니까 우리 계정 과목 쓰실 때는 그냥 자비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비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냥 10,000원을 우리가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 1,200만원. 그럼 법인세 송금 불산입 1,200만원 우리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2,000만원이며 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2,500만원이다. 전기의 부인액이 800만원이다. 전기 부인액을 그러면 추인을 할 건데 상각 범위액이 2,500만원이 한도니까 우리는 500만원밖에 여유가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송금산입 500만원만큼만 유보감소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채권자 불분명도 안 적어드렸나? 채권자 불분명 안 적은 것 같네. 우리 어디에다가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적고 싶은데 세무과목과 부분을 지워볼까요? 여기를 조금 지우고 네,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어쨌든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자를 막 지급을 해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단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건 이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죠. 우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원천징수분이 나오죠. 원천징수분이 나오면 원천징수분도 마찬가지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처리를 해주시는데 원천징수는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처분을 기산류로 소득처분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자 비용이 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예수금이 55만 원이라는 얘기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야 할 금액은 145만 원만큼이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55만 원만큼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원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각 부속 서류에서 조정 서식에서 우리가 다 등록이라는 걸 하게 돼요. 법인세 비용 마찬가지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 작성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당기분 손익계산서죠. 당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우리는 송금불산입 처리를 하게 될 거고, 접대비 이제 접대비가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에서 우리는 조정 등록이라는 걸 할 거고,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서 할 거고, 업무용 승용차에서 할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항목들을 원래 자기의 서식에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는데 서식이 없는 것들, 뭐 매도가능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시도록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최소한 지금 오늘 정리해드린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도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뿐만 합계표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랑 또 여러분들이 각 조정 서식에서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